생각하시고, 일단, 거기 대항 요건 있죠? 대항 요건을 한번 다시 이제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뭘 갖고 있어요? 이거 건물을 갖고 있어요. 건물을 갖고 있어요. 자, 뭐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땅도 있어요. 근데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이 건물에 얘한테 뭐예요? 전세권 등기해주려면 등기해주니까 귀찮아. 그러니까 이 뭐예요? 토지도 지상권 주려면 등기해야 돼. 물건은.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해주고도 뭐예요? 얘한테 건물이나 땅을 빌려주고 뭘 받을 수 있어요? 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이용하는 게 우리가 그 임차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임차권이라고 하는 채권이 있다. 채권. 그래서 임차권 채권은 계약만 맺으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남의 뭐예요? 그 갑이란 남의 땅이나 남의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임차권도 용익물권은 아니지만 용익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권은 아니지만 채권이죠. 그러면 자, 임차권 무슨 계약을 맺으면 이 설정 계약을 맺으면 자, 계약을 맺으면 채권이니까 을은 돈 주고 얘 건물과 땅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자, 무슨 얘기냐면 등기부상에 뭐예요? 이 토지 소유권자가 만약에 갑인데 소유권 보존이 갑이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뭐예요? 이 병한테 부동산을 뭐 해버리면 처분해버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채권자는 이 갑한테만 특정인이 특정한테 이 특정인한테만 유혹할 수 있지 그 새로운 소유권자한테 네가 방금 산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걸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병이 땅 비워라 그러면 뭐예요? 그거 비워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3자한테 뭐 하지 못하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자, 이 계약만 맺으면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은 등기부상에 뭐 하라는 얘기니까 등기해놓으라. 등기 무슨 등기? 임차권의 뭐예요? 설정 등기를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존속기간 20년 만에 해놨다면 자, 누가 갑이 병한테 뭐예요?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이 병은 등기부 보고 샀죠? 그거 안고 산 거예요. 안고. 이게 뭘 인정해 주겠다니까 이거. 임차권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등기하게 되면 이제 병한테 뭐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만 하면 권리를 뭐하지만 취득하지만 등기하는 이유는 제3자한테 내 권리를 뭐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한다. 그게 이제 대항력권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한매권도 마찬가지예요. 한매권도 자, 물론 여기서 이제 뭐예요? 이 건물은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이 법에 의해서 뭐가 일정한 요건 주택의 인도 이사 와서 플러스 뭐예요? 동사무소 가서 뭐예요? 주민등록 신고하고 상가의 인도 플러스 뭐예요? 세무서 가서 그 사업자 뭐라고? 사업자 등록.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무서는 그 우리가 뭐예요? 시청 세무과를 가는 거예요? 국세청 쪽을 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이제 사업자 등록하러 갈 때 그 사업자 등록이 그 우리가 세무서라고 하는 게 그 국세청 그 지방 국세청 세무서 가는 거예요. 그 시청에 있는 세무과를 가는 거예요. 예? 아, 세무서 가야지. 그 국세청 쪽 세무서 가야지. 세무서. 그거 시험 문제 안 나와.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혹시나 알고 있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여튼 그냥 뭘 하게 되면 자, 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자, 등록되면 뭐예요? 그 다음날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대항력이 그 다음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최우선 변제라. 그래서 최우선 변제. 자, 그러면 확정일자 왜 받는다 그랬어? 확정일자를 왜 받는다고? 우선 변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자, 일정한 거 뭐 예컨대 서울은 9,500 이상이 넘어가면 뭘 해야 돼 이거?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을구에 뭐예요? 을구에 그 나중에 들어오는 저당권보다는 뭐예요? 선순위를 유지한다. 그 순위 때문에 뭘 받는다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 확정일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 전화번호가 뭐냐면 9864에 2705라고 하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 전화번호가 무슨 전화번호냐면 자, 9,500, 8,000, 6,000, 4,500. 이 지역에 따라서 이게 이제 요 금액을 넘어가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이거? 확정일자를 받으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바로 최우선 면제 얘기예요, 지금. 9,500은 얼마의 범위 내에서 3,200. 그다음에 8,000은 얼마? 2,700.
6천은 2천. 4,500은 뭐라고? 1,500. 아, 이거 수업 시간에 안 배우셨어요? 아, 배웠죠? 이거. 아니, 표정이 너무 저기 해갖고,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듣는 표정하고 계셔갖고, 제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 이걸 그냥 책 보고 알아야 돼요? 그냥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워두는 게. 쓸데없이 노래방 전화번호 하나 외우지 마시고, 이런 전화번호 하나 외워주자는 얘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9864-2705. 이제 그렇게 이제 한번 외워두시고, 외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본인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외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이해를 해주자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자, 땅은 뭐예요? 땅은 뭐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제3자한테 대항력이 생기는데, 자, 이 법은 뭐예요? 이렇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가 제3자한테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 그래서 대항력은 어려운 게 아니라 방빼 그러면 뭐라고 하는 게 대항력이에요? 그거 못 빼. 그게 대항력이에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여튼간에. 그게 대항력이다 보시면 돼요. 못 뺀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자, 주택의인도 뭐예요? 상가인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사 와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점유예요, 점유. 이 점유라고 하는 요건이 상실되면 대항력이 상실되니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존속기간이 끝났어요. 임차 보증을 받지 못했어요. 이사 가야 되는데 뭐예요? 이사 가면 안 되죠? 이사 가버리면 뭐예요? 점유가 상실되면 이 두 개의 요건이 있어야지만이 뭐가 생기는 건데? 대항력이 생기는 건데. 자, 이사 가버리면 뭐예요?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까 이사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 이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자, 민법 몇 조에? 민법 621조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자, 임대인의 뭐예요? 임대인이 집주인이죠? 집주인의 뭐예요? 상가 건물 주인, 반대, 약정이 뭐예요? 없다면, 임차인은 뭐예요?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등기를 뭐예요?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뭐가 없다면 이거. 반대 약정이 없다면 이게. 그럼 여러분 집주인이 등기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조문이 문제다, 이 조문이. 자,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이 집주인이 착한 주인이 뭐예요? 등기를 해주면, 을구의 1번에서 무슨 등기를? 주택 임차권에 무슨 등기를 유지하고 이거 설정 등기를 해놓고 나서 이사 갈 수 있죠. 근데 얘가 등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존속기간이 끝났어요. 보증은 주지 않아요. 자, 회사는 뭐예요? 빨리 저쪽 부산 가서 뭐 하라고 이거 빨리 가서 일하라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때는 어디에다가 그 소재지가 있는 지방법원 가서 주택 임차권의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하라, 그 얘기입니다. 들어보셨죠? 주택 임차권에 뭐라고? 등기명령에서, 자, 어디에?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뭐예요? 명칭은 명령이지만, 성질은 촉탁등기예요. 자, 그러면 1번에서, 자, 이 설정이라고 하는 목적이 오는 것은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자, 법원에 촉탁으로 오거나 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그런 설정이 아니잖아요. 그 두 사람이 계약 맺은 게 아니죠. 설정 계약 맺은 게 아니니까. 뭐라 쓴다고? 주택 임차권이라고만 써요. 임차권. 그래서 무슨 단어가 없다는 것은, 설정이란 단어가 없다는 것은 이게 무슨 등기라고? 촉탁 아니면 뭐예요? 직권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주택임차권의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등기 목적을 주택임차권의 설정 등기를 한다. 틀려요. 뭘 한다고? 그냥 주택임차권이라고 쓴다. 주택임차권. 요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죠? 요 뒤에 등기부상의 설정이라고 쓰는 것은 두 사람이 뭐 한 거라고? 계약 맺은 거라. 계약 맺은 거. 계약을 맺지 않고 촉탁으로 등기하는 것은 설정이라 안 쓰고 뭐라 쓴다고? 주택 임차권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를 해놓게 되면 등기부에 써 있으니까 이제 뭐 해도 돼요? 이제 이사 가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 주택 임차권의 등기를 이제 등기 명령하게 되면 뭐도 있고, 우선, 자, 이렇게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경매를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경매, 자, 대항력도 그냥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고, 대항력도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대항력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자, 순수하게 주택임차권의 선출 등기는 뭐만 있어요, 이거. 대항력만 있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착한 주인이 해준 것은 대항력만 있고, 주인이 안 해줘서 뭐예요?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은 뭐까지 있다면,
자, 우선 변제까지 받는다면 형평이 안 맞죠? 안 맞으니까 또 법을 개정합니다. 법을 개정해서 자, 이것도 뭐가 있다고? 우선 변제율이 생긴다라고 맞춰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여러분 이제 중개업법이나 민법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민법 규정에 의한 이렇게 민법 뭐예요? 민법 뭐에 의한 규정에 의한 민법 규정에 의한 그 민법 규정이 뭐예요? 이거 621조죠? 그 민법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권의 설정 등기도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배우는 거 이제. 자, 따라해 보세요. 민법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권의 설정 등기도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이거 책에서 보셨죠? 배우셨죠? 아직 안 배웠어요? 배운 것 같아요? 배운 것 같죠? 그거예요. 지금 요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이렇게 연역적으로 지금 발전해 온 거예요. 지금. 하여튼 좀 표정을 조금만 밝게 합니다. 밝게 하고 안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한번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이렇게 해서 발전해 왔다는 게 이렇게 해서 그냥 책으로 읽는 것보다 이게 등기부 그려놓고 있는 게 더 입체적으로 좀 이해가 더 되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 조문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알 거는 땅은 등기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기고 이 뭐예요? 건물은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라고? 대항력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 놓고 처음 만들어 놓으니까 뭐예요? 이 점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이제 뭐가 돼 있다는 얘기, 연역적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임차권은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등기한다. 자, 한백권은 뒤에서 보자, 다시. 자, 그러면 그 21페이지 뭐예요? 21페이지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과 뭐라고? 문제점 나오죠? 특징과 문제점은 뒤에서 다시 또 공부하니까 넘기세요. 넘기셔갖고 어디로 이제 여러분 22페이지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 나오죠? 공신력 불인정. 그거 쌍가루 7번 앞에다가 별표 조그맣게 하나 해두시고 우리나라는 절대 뭘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그랬어요. 그거 좀 기억하자는 공신력 불인정.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물건을 배우게 되면 뭐가 있다? 공시의 원칙이 있다. 공시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이거? 공신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신의 원칙이 있다.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약을 먹어갖고 제가 무슨 이게 정신이 지금 그 생각이 그 상태구나. 지금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뭔가 지금 무슨 안개가 낀 것처럼 오락가락하고 저기 보니까 왜 그런가 그래서 아까 이 안경이 내가 안 닦았나 보니까 안경을 이렇게 안 닦은 것 같진 않고 그 이유가 그래서 약을 먹었더니 그 약 기운이 도는구나 지금. 자, 그래서 그나마 이게 뭐냐면 어깨 아파서 그 근육 이완제하고 진통제가 되게 독한 겁니다. 진통제가 거의 무슨 수술 환자, 암 환자들이 먹는 진통제를 먹었더니 그게 일종의 뽕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또 감기약까지 먹어놨으니 이게 완전히 이렇게 이 몸이 붕 뜬 것 같은 그런 거의 지금 그 인천 앞바다에 뽕이 들어와서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정신이 없구나 지금 내가.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갑자기 옛날 생각나는데 우리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그 민법 선생님이 그 국사책 연역에 나오는 그런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민법 강의를 하는데 항상 어떨 때 갑자기 이 손을 여기다 꽂을 때가 있고 이렇게 양복 윗도리 여기다 이렇게 손가락 낄 때도 있고 여기다 꽂을 때 있어요. 근데 뭔가 여기다 꽂고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거 요번에 중간고사에 나온다. 저거를 저분이 저렇게 3번씩 4번씩 설명할 수가 없다 저거. 중요하다. 그래갖고 그게 또 족보라고 또 열심히 이거 요번에 문제 나오는데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 나중에 그 양반이 하도 개빡하고 하도 이제 화도 잘 나고 그래서 감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졸업할 때 되니까 2판 4판 개판이라고 한 거지. 한번 물어보자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니까 그 양반이 허허하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요렇게 할 때는 해도 한 소리에 4번 하잖아요. 그게 졸고 있었대랍니다. 그 양반이 강의를 거의 한 20살 때부터 강의를 졸업하고 해서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고 해갖고 거의 40년 이상을 강의하다 보니까 거의 그러니까 그냥 졸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졸면서 강의하는데 남들이 들 때는 한 살이 또 하고 한 살이 또 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로 느껴져요.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인데 어떻게 잠자면서 이렇게 강의하는지 눈은 벌써 뜨고 있어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계속 4번 얘기하는데
잔다는 표정을 안 했는데. 제가 지금 그런 기분입니다. 자, 공시 원칙은 아까 그랬어요. 뭐하고? 부동산하고. 자, 뭐하고 이거? 동산하고. 부동산을 뭘 통해서? 등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널리 소유권이 바뀐다, 보여준다 그랬죠? 근데 동산은 뭘 통해서? 점유 이전을 통해서 물건이 변동된다라고 이제 점유 이전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럼 공시의 원칙은 뭐 해준 말이냐면 공시한 것을 뭐 한 거 이거? 공시한 것을 신뢰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공시하는 우리가 뭐예요? 동사는 뭐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시험법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뭐에 대해서 부동산만 보자. 뭐하고 동산하고 뭐예요? 부동산이 있는데 동산은 인정하는데 이건 시험법에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부동산에 대해서 뭐예요? 등기가 공시 방법이라 했죠? 자, 공시를 했는데 뭘 통해서? 등기를 통해서 공시한 것을 신뢰했다니. 근데 이것을 정당한 권리자가 공시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현재 신축건물 진 사람이 소유권자고 그 소유권자 갑을 믿고 뭐예요? 이전등기 의리 받아서 이걸 믿고 소유권을 취득해서 3번 이전등기 한 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이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김사기가 갑하고 계약도 안 하고 혼자 몰래 공문서를 위조해서 자, 뭐 했다는 얘기니까 자, 등기해놓고 이렇게 공시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공시했다는 얘기니까 무권리자가 공시해놨다. 아니 공시. 그 무권리자가 공시한 걸 믿고 병인 소유권 취득했죠? 이 사람 소유권 취득을 인정할 건가 말 건가가 공신력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버리면 누가 피해를 보게 돼요? 갑이라고 하는 원소유권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정을 안 해버리면 자, 이 병원 선의3자가 뭐예요? 문제가 돼. 왜? 국가가 만드는 등기부 믿고 샀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니까.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그 얘기죠?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의 딜레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독일 같은 나라는 돈이 많으니까 이 선의3자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얘를 구별하지 못하고 등기해놨다. 미안하다. 응? 그래서 이제 네 취득을 그냥 인정해요. 그 얘한테 보상금을 줘요. 미안하다고 보상금 준다.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니까 항상 누구를 인정해 이거? 갑을 인정해요. 그 얘는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 얘는 어디가 있다고? 자, 날씨는 풀렸지만 지금 아직도 춥습니다. 이런 데가 있다. 이런 데가 있죠? 이런 데가 있어요 지금. 그 요 근처에도 구치소 있나요? 여긴 없습니까? 훌륭한 도시입니다. 훌륭해. 아니 여기다 넣으면 괜히 탈출해갖고 땅 파갖고 탈출해갖고 북한 갈지 모르니까 이쪽에 안 만드는구나. 아니 외국 같은 데 보면 뭐 쇼생크 탈출이라고 뭐 땅 파갖고 막 멕시코 어디야 멕시코인가 어디 무슨 저 마야광인가 뭔가 땅 파갖고 탈출하고 막 그런 거 보이지 가끔 있잖아요 그거. 하여튼 자 그런데 얘가 찾아가죠. 면회 가서 이제 저기 한다니 면회 가서 저 얘기하죠 지금 사기야. 자 내가 뭐 20년 적금 들어갖고 땅 저기 샀는데 집 샀는데 이게 무슨 난리냐 하게 되면 자 이 사기는 뭐예요? 자 배를 열고 째라 그런다 그랬죠? 절대 구제가 안 된다 그랬죠. 째라 그랬죠. 하여튼 그래서 절대 뭐라고 우리나라는 자 무권리자가 공시한 걸 믿고 뭐예요? 자 소유권을 취득해봤자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절대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뭘 인정하지 않겠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써놓으세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저기 뭐 없다. 예외 없다 써놓으세요. 여기 22페이지에 그 쌍가루 7번 뭐 없다고? 예외 없다. 예외 없다 써놓으시고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부를 믿고 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자 그렇게 이제 정리해 주잖아요. 자 그 내용 보시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부동산 등기에 뭐라고 종류가 나옵니다. 등기에 종류가 나오는데 종류를 기능상, 대상상 분류, 효력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형식에 의한 분류, 내용에 의한 분류 자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에 뭐예요? 등기에 뭘 종류가 나오는데 이 종류를 몇 가지로 구분했다?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능상 자 기능상 뭐예요? 기능상 대상상 분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자 효력에 의한 분류 나오죠? 자 효력에 의한 분류를 나눴고 효력에 의한 분류를 구분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형식에 의한 분류가 있고 네 번째는 뭐예요? 내용에 의한 분류다.
자, 기능상 대상상 물리는 뭐예요? 우리는 표제부하고 뭐예요? 표제부하고 갑굴구, 권리사항. 한마디로 뭐예요? 표제부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 말 그대로 뭐예요? 표제부는 토지나 건물의 사실, 눈에 보이는 사실.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논이란 얘기죠?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이게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죠? 누가 보더라도 철근 들어간 건 아시죠? 눈에 보이는 사실의 관계는. 그 다음에 갑굴구 뭐예요? 권리관계, 권리자는 누군지 몰라요. 이건 봐야 됩니다. 권리등기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보겠지만, 자,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 아파트 관리사무실, 그 다음에 경로당 이런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등기부를 표제부만 들은 등기부가 있다라고 자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건 중요하지 않고 효력에 한 분류는 뭐예요? 뭐하고 뭐로 나눠 이거? 종국등기하고, 자, 뭐하고 뭐로 나눈다? 종국등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비등기로 나눈다. 자, 예비등기는 말 그대로 뭐예요? 물권 변동을 하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 아직 물권 변동이 안 생긴 거예요. 예비적으로 하는 게 예비등기인데, 대표적인 게 뭐 있다? 가등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가 아니면 다 뭐라고? 종국등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비등기는 가등기고 가등기가 아닌 건 종국등기인데, 우리가 흔히 배우는 뭐예요? 자, 아까 있죠? 그 종국등기 보전, 그 다음에 이전, 뒤에 등기 목적이 뭐 하는 거? 보전, 이전 뭐예요? 설정, 변경, 말 수 있죠? 그런 건 다 그 뒤에 그 말이 붙으면 뭐예요? 다 뭐라 그랬어요, 이게? 종국등기다. 그거, 자, 다시, 물건이 몇 개? 우리가 배우는 게 물건이 등기법에 5개라 했죠? 소유권, 지상권 뭐예요?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 물건 5개. 뒤에 뭐라고? 보전, 목적이 보전, 그 다음에 뭐예요? 을구의 최초로 설정, 그 다음에 이전, 변경. 자, 말속입니다, 말속. 자, 그러면 안 되는 거, 소유권 설정 등기 안 된다 그랬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 보전 등기 안 된다 그랬죠? 지역권 연등기 안 된다 그랬죠? 그거 안 되는 거 3가지 빼면 다 된다 그랬어요. 저당권 말소 등기, 저당권 변경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말소, 전세권 변경, 전세권 이전, 전세권 설정 있죠? 이게 다 무슨 등기라는 게? 종국등기라는 종국등기.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생각해 놓고 뭐예요? 뭐만? 소유권 설정 등기 안 되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무슨 등기 안 되고, 보존 등기 안 되고, 지역권만 뭐가 안 되고, 이전 등기 안 되고, 나머지 다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되는 걸 우리가 무슨 등기를 한다는 얘기니까. 그게 종국등기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이해했죠? 이렇게. 하여튼, 그, 기억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신 분은 하여튼 여기다 네임펜으로, 네일 아트 하면 이거 뭐, 그게 최소 3만 원이라면서요? 아닙니까? 아, 그런데 여기는 그런 가게도 없어요? 하여튼 그게 최소 3만 원이래. 너무 비싸. 3만 원이 비싸니까. 그 하지 마시고, 그 무망고에서 그 200원인가 주고 네임펜 유성펜을 사갖고, 여기다 스스 써갖고, 지워질 때까지 계속 머릿속에 외웁니다. 자, 이런 걸 다 뭐라 한다고? 종국등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넘겨보시면 돼요. 자, 그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장차 물권 변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등기라 그랬어요. 자, 누가 아저씨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카한테 뭐 해준다고? 네가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나 자격증 빌려주면 야, 뭐 주겠다, 집 주겠다 계약 맺고. 그래서 조카 놈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저씨는 술만 드시면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못 믿겠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합격하면 뭐예요?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미리 뭐예요? 미리 자, 아저씨하고 계약을 맺고 발생한 나중에 뭐 해달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겼으니까? 청구권이 생겼으니까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 등기는 등기인데 물권 변동이 생기는 등기가 아니라 뭐라고? 임시적인 뭘 해달라고 이거? 가등기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게 가등기라는 얘기예요. 자, 가등기를 왜 하는 거라고? 청구권 때문에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청구권은 당연히 채권자겠죠. 왜? 을이 아직은 물권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채권자죠? 물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물권자지. 취득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한테 요구하는 이 가등기 할 수 있는 청구권은 뭐라고? 채권적이다. 아직 뭐가 안 됐으니까? 물권 취득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가등기가 아닌 것은 다 뭐라고? 종국등기라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형식계한 분류, 이거 꼭 별표 주세요. 그 3번, 26페이지 3번 별표, 거기도 별표, 자, 크게 두시고, 시험 문제 이제 잘 나오니까 별표 두시고 암기해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계한 분류 뭐하고 뭐는 안다 했어요, 이거. 주등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기등기도 있다 그랬어요, 부기등기. 주등기, 부기등기가 있습니다. 주등기, 부기등기. 자,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라는 거 시험 문제 잘 등장하는 게, 보세요. 자, 여기서 지워버렸구나. 자,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주등기죠? 이전 등기도 주등기죠? 이전 등기 주등기지 않아지. 그런데 그건 잘 답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니까. 답으로 등장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답으로 잘 등장하는 게 뭐예요?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갑분류가 있을 때, 어디에 이 표제부에 1번, 2번 할 때,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을 대로 고치죠? 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거? 2번이에요. 항상 시험 문제 등장할 때, 무엇은 언제나 주등기를 할 때 대표적인 답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무슨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있어요. 부동산 무슨 등기라고? 표시 변경 등기가 있어요.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뭐로만 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등기로만 해요. 언제나 주등기로만 한다. 부동산 표제부는 언제나 뭐라고? 주등기다. 그 다음에 갑구나 울구에 뭐예요? 갑구나 울구에 자 권리를 말소하는 거 있죠? 권리 말소하는 거 있죠? 말소 등기는 언제나 뭐로 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등기로만 해요. 말소 등기는 언제나 뭐로 한다고? 주등기로만 해요. 돈 갚으면 여기 울구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 등기가 돼 있죠? 울구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1번에서 자 갑이 을한테 돈 빌리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된 게 돼 있다. 그러면 돈 갚으면 저기 이 아래 뭐예요? 2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예요? 이거 말소 등기 하죠? 이렇게 말소 등기. 그래서 말소 등기는 자 언제나 뭐로만 해요? 이거 주등기로만 해요.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 두 가지 외우자. 뭐하고? 말소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만 해요. 독립적인 번호 붙이는 거예요. 근데 자 언제나 부기등기 자 그래서 말소 등기 이제 쓰시고 말소 등기. 그 다음에 언제나 뭘 하는 거?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이거 왜 잘했죠? 뭐가? 등표가 뭐가 생겨서?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뭐 했다? 저세상으로 뭐예요? 이전했다고 뭐 하라고? 부기하라. 부기하라. 그 외로 했죠? 자 그러면 등자가 뭐예요? 등기명의 있죠? 등기명의. 등기명의는 등기부상에 뭘 올린 사람? 이름을 올린 사람. 이 등기명의는 뭐예요? 표시 변경등기. 언제나 뭘 한다고? 주등기를 한다. 그랬어요. 언제나 주등기. 그래서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살고 있다가 자, 서울특별시 뭐예요?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살고 있다가 어디로 이사 왔어요, 이거? 자, 파주로 이사 왔어요. 그러면 파주로 이사 왔으면 자, 이 사람 중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중에 이 세 가지죠? 세 가지 중에 뭐 이 명의자의 그 이름이 갑이 소유권자인데 이 명의자 등기명의는 이 뭐예요? 표시 중에 세 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세 개 중에 뭐만 주소지만 파주로 이사 와서 바뀌었죠? 자, 그랬을 때 이거 명의자의 표시 변경하는데 여기다 뭐예요? 1-1번. 1번 뭐라고? 등기 뭐예요? 등기 명인의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래요. 경자가 고칠 경자예요. 그 고쳤다 아니게요. 자, 고치는데 이제 원인을 뭐라고? 정거라고 해요. 그 이사를 정거라고 해서 여기 이제 뭐예요? 경기도 파주시 금능동 123번지 이렇게 오신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뭐가 이제 금능동에 사니까 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제 서울 주소지를 뭐 하면 돼 이거? 지우면 되죠? 아까 전부를 지우는 건 말소 등기고 일부를 주는 게 뭐라고 이게 변경 등기 한다. 이게 등기명이네 표시 변경이. 자, 그냥 2번이 아니라 뭐라고? 1-1번이에요. 자, 왜? 이건 1번에 뭐예요? 부하야, 부하. 부기등기로 부하야. 왜? 이 내용에 그 내용 중에 자, 뭐만 주소지만 바뀐 거다라고 이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등기명이네 표시 변경. 자, 그다음에 권리직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리직권이라고 하는 게 있다니 권리직권. 그 권리직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권리를 뭐예요? 동산질권처럼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왜? 갑이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을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게 바로 이게 저당권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저당권. 그러면 돈 빌리는데 꼭
돈 빌리는데 을구의 저당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는 게 이제 그 담보물권이란 말 배우죠? 그래서 그 양도담보, 매도담보 그런 거 배웠어요? 표정을 조금만 밝게 하시고. 그런 거 안 배웠어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갑구에 그 잊었는게 하는데 원인을 뭐라고? 양도담보, 매도담보에서 돈 빌리는 거. 그거 들어본 적 없어요? 꼭 그날따라 결정하셨구나, 하여튼. 자, 그거 들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꼭 을구의 저당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도 등기한다고? 갑구에 뭐예요? 갑구에 그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도담보, 매도담보, 담보가 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그거 들어두시고.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금반지가 있어. 금반지를 뭐예요? 을한테 맡기고 돈 빌리는 게 바로 이게 질권이에요. 그럼 금반지는 어디에? 전당포에 맡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전당포라 그러잖아요. 전당포에 맡기는 게 뭐라고 이게 질권이에요. 그러면 부동산도 아니고 동산도 아니고 갑이 뭐예요? 발명 특허권이 있고, 자, 그걸 우리가 몸체가 없잖아요. 무체재산권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것을 과연 맡기고, 그런 발명 특허권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없을까? 왜? 발명을 했는데 도대체 뭐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야. 발명을 해봤지. 머리는 있는데 발명했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뭐예요? 머리는 좋은데 기반이 없어서 실패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그런 사람이 발명만 해놓고 뭐예요? 물건만 만들어 놓고, 자, 그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발명을 했지. 그래서 그때 이제 항상 우리나라는 뭐예요? 대기업 꼭 수상무가 와서 너 돈 없지? 네가 물건 못 만들지? 우리가 살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그 좋은 걸 다 뺏기고 나서, 자, 신세탄하니까 그런 뭐예요? 자, 불합리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 특허권이라고 하는 무체재산권도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권리도 모처럼 질권처럼 담보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권리질권이에요. 권리질권.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한데, 자, 은행에 6년 만기로, 자, 6년 만기로 지금 7천만 원짜리, 이 7천만 원짜리 뭘 들었어요? 적금을 들었어요. 적금 통장이 있어요. 적금 통장. 그러면, 자, 지금 당장 7천이 필요한데, 자, 매년 3개월만 보면, 3개월 남았는데 3개월만 보면 뭐예요? 적금 타면 되죠? 그러면 지금 돈이 7천 필요하다고 3개월 남았는데 적금 깨면 돼, 안 돼? 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통장을 가지고 가서 은행 대출계 직원한테 뭐 하는 거야, 이제. 자, 직원한테, 자, 그 사정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한데, 내가 적금을 3개월에 탄다. 돈이 빌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내가 은행에 3개월 후에 은행에 가서, 자, 거기 은행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기가 됐다. 이 적금을 태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적금 7천만 원 태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만기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내가 은행한테 뭐예요? 자, 적금 7천만 원짜리 만기가 끝나고 은행에서 가서 적금 태워달라고 요구하는 그 권리를 뭐라 그래요? 적금 태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권리를 뭐라 그래요? 지금 무슨 얘기 한 거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전혀 무슨 얘기 한 것 같은데 귀에 하나도 안 들려. 자, 그럼 나라는 특정인이 그 은행이라고 하는 뭐예요? 죽지 않는 인간 법인한테 특정인한테 적금 태워달라고 요구했죠? 그게 뭐라고? 무슨 권리라고? 채권이라니까. 뭐라고? 채권. 앞으로 내가 물어볼 때 뭘 요구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채권이라니까. 특정인이 특정한테 요구했잖아,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절 쳐다보면 뭐야,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다고 제가 또 뭐 이렇게, 강교수처럼 또 잘생긴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쳐다봐서. 자, 하여튼, 채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채권이 있으니까, 그 적금을 태워달라는 채권을 내가 은행에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담보로 제공한다는 게요. 그게 권리질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은행 가서 얘기하게 되면, 은행의 대출계 여직원이, 자, 이게 종이 하나 주면서, 그 노란색, 시청각기 이게 중요해요. 노란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여기 뭐 하라는 얘기니까? 여기다 쓰라는 얘기죠?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 쓰기 바쁩니다. 제목은 절대 한 번도 안 읽어봐요. 우리는 제목 같은 거 안 읽어봅니다. 왜? 빨리 안 쓰면 돈 안 빌려줄까봐 이거 빨리 쓰기 바빠요. 이거 빨리 쓰기 바쁘죠? 그래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자, 이게 권리질권 약정서라고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다고? 권리질권 약정서에 그게 권리질권 약정서.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뭐예요? 내가 3개월 후에 뭐예요? 돈을 탈 수 있는 뭐예요? 권리가 있으니까, 채권 있으니까 그 채권을 너한테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나한테 얼마를 빌려달라는 게 이거 7천을 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3개월 동안 뭐만 내면 돼요? 이자만 내면 되잖아요. 이자만.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상에 등기법상에 딱 인정하는 게 뭐예요? 딱 하나가 있다니까. 하나가. 그럼 또 잘 설명 들어보세요. 그럼 만약에 을구에 뭐가 있어요? 을구에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인데. 자, 그러면 일단 뭐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저당권 등기면 무슨 등기? 꼭 채권액 아니면 채권 채권액이겠죠? 채권액을 꼭 써야 돼. 채권액 7천만 원이라고. 자, 채무자가 누군가를 꼭 써야 됩니다. 채무자. 돈 갚을 사람 누가 돈 빌려갔는지. 자, 갑이라 씁니다. 왜? 자,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갑이 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채무자가 뭐예요? 정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바로 뭐예요? 물상보증이냐. 친구인 누구를 위해서 정을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준 사람도 있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채무자하고 그 소유권자하고 뭐예요? 소유권자하고 채무자가 서로 뭐 할 수도 있다? 다룰 수 있다. 서로 다룰 때는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물상보증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이제 갑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채권액과 채무자는 이거 필요기 이상이니까 이거 안 쓰면 등기 안 받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 특이하게 해서 변제기를 썼어요. 변제기가 언제냐? 변제기가 2016년도 뭐 3월 10일이다. 3월 10일. 자, 그러면 누가 이제 권리자, 저당권자, 권리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권리자가 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2016년 3월 10일이면 변제기죠?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죠. 다음 주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러면 이 을은 뭐예요? 갑한테 요구합니다. 야,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다.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다. 나한테 뭘 갚아라는 게 7천만 원 갚아라고 이제 요구합니다. 자, 을이 갑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그 권리죠? 그것도 권리죠? 그게 무슨 권리라 그랬어요? 그게 채권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무조건 요구했다? 뭐라고? 채권이다. 그럼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당권자니까 당연히 뭐예요? 물권자고. 자,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 채권자다. 채권이 있다. 채권이. 그러면 자, 그랬어요. 소유권하고 지상권만 주된 권리고 나머지 소유권하고 지상권이 아닌 나머지 세 개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종된 권리라 그랬죠? 종된 권리에 그러니까 종된 권리니까 무엇은 이 저당권은 채권의 종된 권리다. 아니 채권의 종된 권리. 자, 그랬을 때 저당권이란 물권은 이 채권이라고 하는 종된 권리와 분리해서 처분 못해요. 근데 주된 권리 채권은 종놈 띄워놓고 지 마음대로 처분이 돼. 에? 그러니까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을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이 채권을 누구한테? 병한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건 주된 권리니까 저당권하고 분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저당권은 뭐하고 분리하면 안 돼요? 채권과 분리하면 안 돼. 그건 종된 권리니까. 자, 그러면 이 채권을 병한테 담보로 제공하면 이 병이 뭐예요? 자, 소유권자한테 돈 빌려준 게 아니라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을한테 돈을 빌려주니까 세상 모든 사람한테 공시를 해놔야 돼. 돈 빌려줬다고 표시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 아래 1-1번에서 1-1번 부기등기로 자, 1번 저당권에 1번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무슨 뭐라고 이거 질권이다 해서 요 저당권 권리질권이다. 아니 권리질권. 자, 누구라고? 병이다. 자, 그러면 이 저당권부 질권이라는 것은 등기부를 통틀어서 몇 개만 있다고? 한 개만 있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무슨 등기 한다는 게 중요해. 이거 부기등기로 한다는 게 이게 중요하다. 아니 부기등기. 이해했죠? 그게 권리질권이에요. 자, 그래서 권리질권은 언제나 뭐로 한다고? 부기등기로 한다. 권리질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매특약등기. 그래서 환매특약등기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자기 아들내미가 똑똑해서 자, 미국 가서 뭐예요?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누가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5년 이내에 다시 뭐 하겠다?
도로 사겠다라고 뭐예요? 환매 특약을 한다. 환매는 채권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환매는 채권이니까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무슨 등기가 소유권 무전등기 갑이라고 2번 뭐예요? 이전등기 누구라고? 을이라고 등기하죠? 그러면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환매 특약을 맺고 그 환매 특약 그 뭐예요? 계약서 있죠? 계약서. 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가 5년 이내에 돌아와서 누구한테?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계약서 보여주면서 도로 팔아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특정인 누구한테? 특정인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그게 채권이니까. 응?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약에 뭐예요? 이 부동산을 얼마에 5억에 팔았으니까 다시 얼마에 팔아달라고 5억에 팔아달라고 요구했죠? 그 을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집값이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에 팔면 되니까. 5억에 팔면 되니까. 어? 자, 그러면 만약에 집값이 올라버리니까 을이 뭐예요? 을이 제3자한테 부동산을 뭐 해버렸어요, 이거? 무슨 욕심이 있는지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3자인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자, 이 환매 계약서를 갖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도로 팔아달라고 요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얘가 뭐예요? 계약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만 청구할 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래에 요 이전등기 아래에 뭐라고 2-1번 무슨 특약을 환매 뭐예요? 환매 특약 등기를 누가 앞으로 이제 갑 앞으로 해두면 누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제3자한테 부동산을 뭐 했다 하더라도 처분했다 하더라도 자, 이 갑이 병한테 뭐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도로 팔아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갑이 병한테 몇 번? 자, 당연히 4번 뭐예요? 이전등기 자, 갑 원인을 모래해서 환매를 원인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 자,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 갑이 병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뭐예요? 요구하는 권리를 우리가 뭐라고? 대항력이라고 한다. 대항력. 어? 자, 자기 권리를 뭐 할 수 있으니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뭘 했기 때문에 등기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비교해보자.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1번 아저씨 갑이 소유권 무전등기 갑 아저씨 갑이 있죠? 아저씨 갑이. 자, 그러면 2번 소유권 이전 뭐라고? 청구권의 가등기를 만약에 가등기를 했다. 가등기했어. 가등기 됐다 하더라도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처분이 가능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환매 특약 등기할 때 갑이 이렇게 이전 등기 해왔죠? 왜 이제 이전 등기 했으니까 얘가 권리자잖아요. 그때 이제 의무자는 의무자 보세요. 의무자. 왜냐면 공동으로 해야 되니까. 의무자는 아까 여기 병이라 그랬어요? 을이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환매권자가 다시 사왔어. 부동산을. 도로 사왔잖아. 도로 환매니까. 그러니까 공동이니까 권리자가 얘가 소유권이었는 게 했으니까 얘가 권리자죠? 그 얘한테 이전는 게 해주는 의무자가 을일 것 같아요? 병일 것 같아요? 자, 얘가 갑이 환매 등기를 했으니까 대항력이 있어. 자기 권리를 제3자 주장하는 거야. 얘한테 나한테 뭐 해달라고? 도로 팔라고. 그러니까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야. 무슨 효력이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나한테 도로 팔라는 얘기예요. 네가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그게 대항력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가등기한 뭐 얘가 시험에 붙었고 가등기한 본등기를 하는 거야. 그 본등기 했으니까 얘가 권리자죠? 그 의무자는 아저씨 갑이 의무자예요? 이 병이 의무자예요? 갑이 의무자야. 왜 갑이 의무자예요? 왜 병이 아니고 갑이 의무자일 것 같아요? 네? 요 가등기는 무슨 효력이 없어? 대항력이 없어.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얘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그런 권리 주장을 못해. 그래서 가등기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항상 누구한테? 채권이니까 계약 맺은 사람한테 한다는 얘기예요. 어?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거는 무슨 효력이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얘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3자한테, 얘한테. 그 얘기. 근데 이런 걸 다 이해하고 시험을 보려면 몇 년 걸린다고? 5년 걸리니까 그냥 나중에 지금 한번 이해하면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는 아저씨가 의무자다. 아저씨다. 막 이렇게 외워야 돼. 할 수 없이. 그렇게 이거 지금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생각나는 건 학원 갔다 온 거 생각나. 어?
그래서 이게 이 민법이 상당히 논리적인 거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방대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재미는 있어. 이해하려고 마음먹으면 재미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여튼 이해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까먹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외우는 거예요. 가등기 본등기 할 땐 누가 의무자라고 아저씨 자꾸만 아저씨라고 자꾸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대학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아저씨인데 그 생각이 안 난다는 게 그걸. 근데 이거 당연히 뭐예요? 한매특약 등에 뭐가 있으니까 대학력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제3자 대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의무자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환매특약 등기도 언제나 무슨 등기한다? 부기등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 저당권.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있죠? 그 다음에 지상권 있죠? 자, 이렇게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만약에 자, 어디에 물구에 만약에 저당권 등기되어 있으면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의리라고 1순위, 2순위권자 저당권 병이다. 치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정의라는 사람이 1순위 저당권을 이어받고 싶다면 만약에 부기등기 자체가 없으면 항상 뭐로 하게 됐다? 주등기를 하게 되면 1번 저당권 이전 등기 정하게 되면 미련한 짓이란 얘기예요. 왜? 이거 3번이니까 병보다 후순위예요. 그래서 무슨 제도가 부기등기하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부기등기는 어디에 쫓으라고 이거 주등기의 새끼니까 항상 뭐예요? 이 정은 병보다 뭐예요? 선순위를 유지하게끔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하여튼 등기 목적이 이전 등기라고 써있죠? 등기 목적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빼놓고 나머지 다 이전 등기 하지. 지상권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하죠? 그런 이전 등기는 다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부기등기 하니까 자 이거 꼭 외워두자는 얘기예요. 자 뭐라고 외우자고? 따라해보세요.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이전했다. 부기하라. 사람 죽으면 부고한다 그러잖아요. 부고가 아니라 부기하라. 자, 그런 식으로 암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형식이한 물류 그래서 주등기하고 뭐예요? 부기등기 나오죠? 그래서 주등기와 부기등기 문제 구분 나오는데 하여튼 자 나중에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외우자는 게. 하여튼 주등기는 언제나 뭐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뭐예요? 말소 등기.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건 뭐예요?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뭐 했다고? 이전했다고. 여러분 암기 방법 몇 번에 있어요? 몇 번에? 자, 23번에 있죠? 그 23번에 거기 그 등기 형식 그래서 여기 23번에 요 등기 형식 그래서 여기 하는 거 있어요. 23번에 있어요. 23번에. 그 주등기하고 부기등기 하죠?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이제 뒤에 권리 배울 때 한 번씩 언급을 할 겁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일단 머릿속에 외웁니다. 자, 거기 따라해보세요.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이전했다. 부기하라. 이제 그거 외웁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